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진 평가사이고요. 제 소개도 안 해버렸네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저는 32회 시험 이제 합격한 감정평가사고, 강의는, 3년 전에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 휴식을 했었고, 휴강을 했었고, 아주 길게 한 1년 동안 휴강을 했었고, 다시 이제 강의에 집중하려고 이제 합법에서 새로 이제 간평 실무, 전임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10주차 진도로 되어 있고요. 예. 수강 대상은 제가 이제 타겟이죠. N년차 점수 정체기 수험생. 그쵸. 정체기.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스마트한 최단기 초재시생. 예. 이분들은 이제 야망이 크신 분들이고, 그쵸. 대부분 제 수업 대상은 이분들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우리 수업의 이제 10회차 목표는 40점짜리 문제는 제가 드린 채점 기준표대로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그쵸?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득점하시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공부하시는 게 목표예요. 40점 만점으로 공부하시는 거. 제가 채점 기준표 나눠드렸죠? 잠깐 한번 봐보실래요? 피드백 노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30점짜리 문제 쭉 해서 30점으로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쵸? 근데 요 각각 상세의 채점 기준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건 0.5점일 것 같아. 나는 이 내용은 아예 아닌 것 같아. 정우진 평가사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제 거를 다 믿지 마세요. 저를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저를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항상 모든 강의나 모든 책을 보실 땐 비판적으로 뭐 대학원생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현학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내가 내 기준에 봤을 때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보셔라.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공부를 하시는 게 30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40점은 더 어렵고요. 소 물음마다 이제 소 배점이 있죠. 뭐 10점, 10점, 뭐 10점, 10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채점 기준을 잡아내고 거기에 배점을 부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강의를 한 저도 채점을 해본 저도 문제를 출제해본 저도 요거 만드는데 꽤 시간 걸렸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것보다 점수가 이렇게 2.5배나 크다고? 요런 것들을 좀 많이 판단하실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죠? 센스 같은 거? 그런 직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실무를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바고, 뭐 전적으로 믿진 마시고, 의심을 하시면서 항상 강의를 들어주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희 이제, 제가 여기 시간표도 넣어드렸었는데, 자, 미니 테스트가 있어요. 미니 테스트.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거의 40점 아니면은 30점 문제들로만 연습을 할 거예요. 배점은 뭐 20점, 20점, 뭐 20점, 뭐 20점, 10점 이렇게 두 개 드릴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시험 시간은 40분. 40분에서 뭐 50분 정도. 네. 이거 뭐 이제 실전 연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내에 나의 이제 스피드와 현출 능력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실전 연습은 아니고요. 실전 연습은 세 과목을 한 번에 연습하는 그런 GS 할 때나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10분에서 20분 정도 제가 나눠드린 그 노트 보면서 내가 여기가 아직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 이거는 좀 이제 껌이다. 이거는 그냥 대충 막 단문으로 써야지. 이거는 뭐 줄여서 써야지.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좀 숙지를 하셔라.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단순 채점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그리고 이제 답안지도 다 받으셨나요? 예, 제가 이제 답안지 쓰시면 제가 가져가서 같이 채점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드리겠죠. 드리면은 지금 본인이 오늘 작성하신 그 노트 있어요. 그거랑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예, 비교해서 보세요. 되게 별거 없어요. 되게 그냥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날 이거 내가 이 정도라고 해서 막 기운이 막 쭉 빠지시는 날도 있을 거예요. 실무가 그렇잖아요. 그쵸? 이론하고 법규는 우리가 혼자 공부하기가 참
좋아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론하고 법규는 이제 여러분들 다 한 바퀴 돌리셨으니까 기본 강의든 심화 강의든 문풀 강의든 뭐 한 바퀴 돌리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하려고 이제 공부에 스타트를 끊었다 했을 때는 기출문제집 해설을 두 개 사세요. 다른 강사님 걸로 A 강사, B 강사. 그리고 이론 기출 문제를 뭐 회차별로 보던지 뭐 주제별로 보던지 항상 문제 하나를 보면은 답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두 개를 같이 보세요. 그리고 비판하세요. 네. 이 사람 이 두 분 왜 이렇게 갈려? 왜 이렇게 똑같아? 이런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은 내가 뭐가 정답인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론 법규는 혼자 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무는 개별 스터디도 하시고 강사한테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본인 피드백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강사한테도 하시고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원들끼리도 하시고. 근데 스터디원들끼리도 다 이제 약간 거기서 거기인 애들하고 하지 마시고, 예, 좀 나랑 비슷한 수준인 애들, 나랑 좀 같이 하면은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은 좀 효용이 있을 만한 사람들. 해서 저는 스터디 이제 조언을 드릴 때 스터디를 본인이 만드세요. 본인이 카페에 올려가지고 본인이 카톡방 만들어서 본인이 스터디 장을 하세요. 그래서 4-5명 모아서 얘 좀 별로다 그러면은 얘는 빼는 거야. 이분 빼고 내가 엄선해서 내가 선별해서 스터디원을 고르세요. 저는 그랬었어요. 정말 사이코패스 같나요? 아니에요. 수험 기간 때는 나에게 가장 최적인 길을 찾아서 가셔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뭐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 아닌 이상, 예,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최대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목표는 37회 2차 시험에서, 예, 합격 커트라인 최소 2점 이상 득점해서 널널하게 합격한다. 네, 널널하게 합격한다. 최근 3년 동안 4년까지는 아니에요. 6, 5, 4 34회부터 요 합격 커트라인에 오지게 많이 몰려있어요. 아세요? 엄청 많이 올려있어요. 그리고 막 31회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초시 때 봤던 문제인데 저는 그거 뭐 한 줄, 2줄 썼거든요. 그래도 배점, 득점 줘요. 4점이나 받았어. 4점. 그 30점짜리 문제인데 4점이나 창피하긴 하지만 4점이나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피드백이. 근데 이제 제가 32회 합격하고 이제 현업하면서 이제 많은 평가사들 만나보는데 보통 이제 위아래 기수들 많이 만나요. 법인에서. 31회 이제 언니 오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31회 2번 문제에 단 한 글자도 안 쓰고 합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라 아니야 했는데 있대요. 얼굴도 봤어요. 구라 아니야? 근데 뭐 자기가 그렇다는데 뭐 어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32회, 3회, 4회는 뭐 제가 약간 아싸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 하나도 못 썼는데 합격했어. 이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예.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는 뭐 물론이고 제가 봤을 때는 요 채점 기준이 요게 엄청 세세하게 들어가고 약간 막 A안, B안, 뭐 A처럼 쓴 애들, B처럼 쓴 애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채점을 두 분이서 하시는 거 아시죠? 크로스 체킹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채점은 오류나 논란이 날 일이 저는 거의 극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예. 그분들이 짜게 준 거, 그분들이 엄격하게 준 거, 그분들이 널널하게 준 게 채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뭐 쉬웠네 어쨌네 하지 말고 이 문제는 채점 기준이 빡빡했네 아니네 그거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쉽네 안 쉽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 친구들 와서 실무 2년 배우고 판단해봐 하면 고등학생 친구들도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거의 하나하나 분해하는 수준으로 보시는 그런 좀 주제를 테마를 가지고 있다. 네. 다른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그 맞춰진 문제의 진도가 있고 이제 뭐 거기에 해당하는 배점이나 뭐 이렇게 항상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기출문제 해설하듯이 전반적으로 훑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처음에 제가 공부 시작했을 때는 우리 맨날 이거 뭐 이렇게 하잖아. 1. 평가 개요. 이거 쓰잖아. 기준 시점 쓰잖아. 목적 쓰고 대상 물건 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 하잖아요. 그 물음 1 쓰잖아. 이 다음에 못 쓰겠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뭘 써야 돼? 그러면 뭐 물음에서 물어보는 거 써. 그 다음에 1 하잖아.
그 다음에 뭘 써야 됐는지 손이 막 안 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꽤 했는데도 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강의는 요 목차를 같이 현출해 보는 거. 정우진 평가사는 1번 저렇게 쓰는구나. 나라면 바로 떠올랐던 1번이 이거일 텐데 라고 생각을 좀 같이 하시면서 좀 저희 상호작용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실무가 면과락만 해서 이론 법규에서 득점 잘해서 합격하자가 최적의 전략이 저는 3년 전부터 아니라고 봅니다. 실무에서도 50점 가까이, 40점 후반, 50점 가까이 받으셔서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이론하고 법규도 제가 봤을 때 걔네는 채점 기준이 더 까다로울 거예요. 그쵸? 완전 올 서술이기 때문에 채점 기준이 더 까다롭고, 두 분이서 크로스 체킹 하다가 막 안 맞으실 수도 있고 막 싸우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이 문제를 좀 뜯어보는 걸로. 하루에 실무 제일 많이 풀었을 때 몇 점 푸셨어요? 200점? 300점 없어요? 300점 없어요? 300점 풀었어요? 300점 없어요? 여러분, 저도 300점은 풀었어요, 하루에. 그 다음날 알아누웠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낮 1시였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양치기, 질적 분석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정도는 이제 양치기 하실 필요 없고요. 하실 필요 없고, 저랑 여기 와가지고 같이 하나 조목조목 뜯어보면서, 이제 한 3, 4년 전하고 비교해서 출제 기조가 이렇게나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CPA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좀 이렇게 찌끄리다가 평가사 된 거 아시죠? 아시나요? 아세요, 앞으로. 아세요. 네. 제가 이제, 평가사, 제가 이제 저 홍보할 때 1년 10개월 단기 합격,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 앞에 저도 3년 넘는 기간이 있었다. 제가 이제 실무 공부할 때 기업가치 영어권, 권리금, 이런 것까지 저는 그냥 강의 안 듣고 제가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축되죠. 네. 그래서 저는 단기 합격이라고는 이제 마케팅 용어로 쓰기는 하지만, 저도, 그런 게 좀 컸어요. 첫 번째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 대학 수능은 이제 지났어. 너무 옛날이야. 가장 큰 경험에서 실패해본 그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시험을 준비하면서 성격이 되게 달라요. 근데 공부 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죠. 1차도 있고 2차 실무도 회계 부분이 있고 이론 부분도 있어요. 서술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CPA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두 번의 이 수모를 겪으면서 생각이 좀 제가 많이 정립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나름 제가 또 최근 기수예요. 최근 기수고 33회, 4회, 5회, 6회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건데 마련을 하게 됐고, 과락률도 아세요? 과락률도 29회부터인가 과락률이 나왔어요. 과락률은 원래 안 나왔었어요. 예. 최고 득점 점수만 옛날부터 쭉 왔었고, 과락률도 항상 70% 이상이잖아, 실무는. 70, 75, 78 이러다가 갑자기 33회인가 34회에 50회, 50% 이러고 그 해의 이론이 70 몇 % 과락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분들도, 채점위원분들도 이제 헷가닥 하신 거죠. 예. 갑자기 접수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 난이도 조절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최근 3년간 우리 혼돈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저는 정말 99% 합격은 운이라고 생각해요. 운. 정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 하실 때 항상 성실하고 욕하지 마시고 마음 착하게 쓰시고 그렇게 사세요. 진짜 운을 받아요. 누구 미워하고 이러지 말고. 저 사이비 아니에요? 아무튼 아시겠죠? 네. 얼굴도 약간 이렇게 웃고 좋아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1%는 뭐냐? 간당간당 그게 1%인데 우리는 이제 그 1%의 갭을 확실히 확 늘려서 우리는 운을 98%, 그 다음에 내 짬바를 이제 2%로 한번 늘려서
합격 커트라인을 좀 훌쩍 뛰어넘어 보자. 예. 왜냐면 저는 좀 훌쩍 뛰어넘어서 합격했거든요. 그때는 등수가 안 나왔어요. 이번에 등수도 나온다면서요. 참 세상이 갈수록 살기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등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그거지만 합격 컷에서 최소 2점 이상. 저는 5점 가까이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안도를 했었고, 그 이유는, 제가 겪었던 그 패착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수업 계획, 강의 계획서에도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시험을 보고 피드백 노트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평하듯이 약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좀 개별 1대1 약간 과외처럼? 약간, 피드백? 질의응답? 혹은 유사한 문제, 변형된 문제를 같이 한번 목차만 세워보기. 그걸 할 거예요. 그걸. 이렇게 목차만 실무가, 예, 목차를 굳이 안 세우고, 풀어도 되는 30점, 40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목차를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가는 거를 같이 한번 마지막 시간에 뭔 말인지를 알아가는 거 그걸 같이 한번 해볼 거고 그래서 제가 시험을 여러분들 매주 칠 거고 그리고 제가 가져가서 첨삭도 하고 그럴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주차 짜봤는데 좀 채점하면서 좀 여러분이랑 약간 피드백하면서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약간 양해를 구하고 하지만 이제 핵심 기출 같은 거는 다 다뤄드릴 거예요. 혹시 기출 강의 다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안 들었었어요? 그럼 좋아요. 기출 할 거거든요. 기출 문제 다 푸셨어요? 최근 10개년치 몇 번 푸셨어요? 오,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 와야겠군요. 좋아요. 네, 좋아요. 기출 다루면서 약간 변형된 문제랑 그 다음에 이론에 나올 수 있을 제가 항상 말하는데 이론 법규는 말로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떠들 줄 알면 돼요. 근데 이제 혼자 자리에 앉아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할 줄 알면 되고 막판에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키보드 이거 쓰잖아요. 타자로 그것도 힘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스터디 카페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문제 보고 그냥 속으로 이렇게 말해. 하고 답안 보고 이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체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 문제 같이 해부하면서 말로도 이론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좀 같이 볼게요. 제가 사실 되게 산만해요. 제가 ADHD예요, 진짜. 그래서 약간 막 이렇게 저렇게 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약간 강점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 시험 과목이 3과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야 3과목밖에 없어? 하고 진입한 것도 있어요. 근데 3과목밖에 없는데 그 3과목의 유기적 연관성이 굉장히 타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거의 한 과목이고 이 제가 생각이 되게 발산형 이래요. 발산한데요. 그 말이 좋아서 발산형이지 그냥 산만하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요런 것들이 자꾸 이론하고 법규하고 엮이는 논점들이 저도 모르게 약간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산만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나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구나. 혹은 역시 그 말 할 줄 알았어. 맞아. 이거 이렇게 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강의 들을 땐 너무 졸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 사람의 말을 비판하세요. 저 비판하세요. 네, 비판적으로 항상 받아들이시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진도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네. 제가 이제 다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최근 3, 4년 차 동안 3방식은 물론이고 그쵸? 3방식은 배점이 크기 때문에 40점 아니면 항상 30점짜리죠. 예. 플러스 판단이라기보다 이제 투자 분석. 요렇게 묶어서 자주 나왔거든요. 최근 3, 4년 동안. 저는 거의 약간 이제 약간 거의 재무관리 느낌으로 가는데? 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네.
제목 이거 뭐야 약간 경영학과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 재무관리 이제 수업 들을 때 교수님들이 막 약간 퀴즈 내기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낼 법한 그런 문제들이 약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전 보상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보상은 너무 쉬워요. 보상은 진짜 핵 쉬워. 그래서 이번에 3번 20점 만점이 나온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표본지 뭐 이렇게 환백권 2개잖아요. 2개 고르는 거 있잖아요. 그 둘 중에서 표본지 하나 틀리면 그냥 그건 빵점이에요. 예. 표본지 하나 틀렸으면은 빵점이에요. 부분 점수? 부분 점수? 뭐 대외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대외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은 표본지 틀리면 뒤에 시점 수정 뭐 다 틀리잖아요. 빵점이고요. 밑에도 틀렸으면 당연히 빵점이고요. 그러니까 3번 문제는 편차가 당연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또 뭔 얘기했지? 보상은 참 쉽다. 그래서 보상은 우리 거의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보상은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로 여러분들이 다 꿀꺽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항상 문제가 뭐예요? 항상 우리 문제는 3방식하고 투자 분석이에요. 3방식하고 투자 분석. 예. 그 약간 비정형 문제라고 재미나이가 알려줬어요. 저는 재미나이를 쓰는데 그 이제 36회, 35회, 34회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논점별로 이거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이렇게 적어서 쫙 15개년치를 해봤어요. 15개년치를 해봤는데 밑으로 갈수록 보상이나 약간 법리적인 문제들이 많고 그 다음에 되게 이론적인 문제들 그리고 계산 수준은 그냥 진짜 이거는 좀 똑똑한 초등학교 영재학교 다니는 애들은 풀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 계산 이렇게 하는 거다 알려주면 야 표준지는 이런 원칙으로 골라서 이렇게 직가 변동률로 시점 수정하고 개별요인 이렇게 비교해서 뭐 그다음에 그 밖의 요인 좀 어려우니까 좀 많이 알려주고 해서 하면은 그 정도는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약간 고도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할 거는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과 NPV, 그 다음에 개발 타당성 분석. 결국 다 3방식은 기본이고요. 3방식. 플러스 투자 분석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이제 뭐 동산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하지만 이제 부동산을 많이 평가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말고 또 이제 무형자산도 평가할 줄 아는 거 아시죠? 예. 회계사들한테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사실 이제 부동산 평가만 해도 너무 이렇게 배 따시고 등 따시고 이래가지고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합격하면 돈 진짜 짱 많이 벌어요. 진짜. 그래서 카드값 겁나 많이 나와요. 저처럼 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쪽만으로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쪽은 약간 부동산 금융 쪽, 재무타당성, 사업타당성 쪽은 약간 회계법인한테 많이 뺏겼어요. 많이 뺏겼어. 수수료도 오지게 많이 받아가더라고. 근데 아시죠? 한번 그 서울에 있는 큰 아파트, 명품 아파트 그 회계법인에서 했다가 작살나가지고 거기 손해배상 하시고 막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협회가 회계사 고발해가지고 아시죠? 고발했었어요. 이제 우리 다시 야금야금 뺏어올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속 이 개발 타당성 분석 문제가 지금 한 4번 나왔어요. 4번. 지금 최근 6년 동안 4번 나왔거든요. 배점 다 40점, 30점짜리로. 4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세요. 오늘 볼 문제들은 요렇게 나왔고 밑에도 다 겹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3번, 4번은 정형화된 논점들이 나옵니다. 뭐 환매권, 그쵸? 그 다음에 뭐 제가 시험 쳤을 때는 4번 문제가 일부 편입 건축물 보상가액, 뭐 그 다음에 뭐 개간비가 뭐 2번 문제 소문항으로 나왔었고 그런 것들은 그냥 본인이 오답노트를 하던가 뭐 이렇게 서브노트처럼 목차 딱딱딱딱 정해놓고 내가 맨날 여기서 틀려. 나 여기서 적용 공시지가 맨날 틀려. 그런 것들만 한 6개월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그런 것들은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거고 거기서 점수를 깔아줘야 돼요. 30점, 10점짜리, 20점, 10점짜리에서. 그리고 30점, 40점에서 이제 우리의 최고의 성의를 보여드리는 거죠. 자, 기분이 좋으시게. 이렇게 쓰면 기분이 좋으실 거야를 항상 마음에 두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이런 비정형 문제가 요즘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막 이제 논점을 써봤어요. 막 논점을 쓰고 썼는데 각 회차마다 문제인 문제들이 있어요. 각 회차마다 골 때리는 애들 있죠. 골 때리는 애들. 막 만약에 뭐 올해는 뭐 요게 골 때렸죠? 올해는 요게 골 때렸어요. 올해는 요게 골 때렸고. 지난 35회는 좀 할만했어요. 그쵸? 35회 할만했고. 34회도 1번이 골 때렸고. 뭐 3번이 골 때렸고. 4번은 한 번도 없어. 4번 없어. 골 때리는 문제들이 거의 1번, 2번, 3번. 거의 60%, 70% 이상 1번, 2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논점이 제가 이제 제 말로 써놓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 수강생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골 때리는 논점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해야 되니 했더니 얘가 이제 쫙 이렇게 스크리닝 해보더니 간평 문제는 처음에는 원래 5가지 파트로 나눴었어요. 뭐 한방식, 그 다음에 뭐 무형자산, 뭐 일반 평가, 뭐 보상 평가, 뭐 이렇게 해서 5가지 나눴어요. 제가 5가지는 너무 많아. 5가지 너무 많아. 줄이면은 실문 딱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정형화된 문제랑 비정형화된 문제. 예.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오래 하셔도 예. 장수생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의 특징이 고시가 그렇잖아요.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해서 언젠간 붙지만 빨리 붙진 않아요. 빨리 붙으려면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형화된 문제들에 있어서 임기응변 능력 그런 것들을 좀 대처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답안지 첨삭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답안지를 너무 수줍게 쓰세요. 수줍게. 너무 자신이 없게 쓰세요. 그냥 질르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시험은 3과목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질러야 돼요. 과목 수가 많은 애들은 뭐 어디서 조금 수줍어도 딴 데서 이제 맞추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실무는 내가 쓴 게 무조건 맞다라는 식으로 질르면서 답안지를 100점을 풀로 채워야지 합격 활동 말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비정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까? 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80점까지 맞을 수 있을까? 저는 85% 뭐 굳이 점수를 매기겠다면 85% 기준으로 매기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냥 그럴 바에 그냥 100점 만점으로 하는 게 뭐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전통적인 DCF는 어려워. 얘도 어려워. 전통적인 DCF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 DCF가 3방식에도 나오고 기업 가치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무형자산에도. 요 3방식에서는 또 수익환원법이랑 항상 결합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기계적으로 약간 제가 뭐 이렇게 양치기 시키면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DCF들은 전형적인 DCF가 아니라 투자 분석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고 왜 그런가 했더니 실제 현업에서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죽었고 우리 이제 합격자 인원들이 늘어나고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돌아가시고 약간 이러니까 기득권들이 시장이 경쟁자들이 많아졌어요. 합격하고 나서도 여러분 경쟁해야 되잖아요. 경쟁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가 이제 안 찾던데 약간 블루오션 같은 데들 막 찾아 나서는 거지. 그래서 진짜 한 최근 5년 이래로 영어권 평가도 많이 늘었고 영어권 평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평가사님 막 신문 기사에 나오고 협회에서 그거 맨날 우리한테 보여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협회에서도 기술가치 무형자산 평가 그 수강도 하고 강의도 계속 열고 들으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보상 이제 요 옛날에는 이제 뭐 부동산 경기도 좋고 개발 사업도 많이 하고 뭐 대출 받아서 뭐 집 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상 사업도 되게 고도화되게 재밌게 나왔었어요. 재밌게. 하지만 그거는 뼈대를 잘 세워 놓으면은 내가 약간 삐끗할 수 있지만 그거는 부분 점수 내가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번 제가 써드린 요 4개의 문제는 어떻게 됐냐? 이제 단순히 답 맞추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 근데 요 의사결정을 좀 다들 수줍어 하신다. 그러지 마시라.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이죠. 미래의 불확실성. 요번 문제도 그래서 뭐 때려 부시고 다시 지을 거야? 아니면 거기다 그냥 이어서 지을 거야? 미래의 불확실하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쵸?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들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형적인 DCF라고 하면 이제 정태적 분석이고,
이제 우리는 동태적 분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27회 1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 투자 분석. 27회 1번 같은 경우 제가 기출 문제도 여러분 그 두 쪽 인쇄해서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얘도 문제 보시면은 40점 100점이고 25점 15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번은 뭐예요? 소모름 1번은? 소모름 1번 그냥 3방식이에요. 여기 있어. 요거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원가법 3방식이잖아. 그냥 3방식 25점. 그리고 뒤에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뒤에 전문가로서 제시할 의견, 감칙 27조, 조언, 자문 등의 제공. 그쵸? 27회 1번에서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30회 3번에서는 얘를 살까 말까. 그쵸? 살까 말까. 30회 3번에서는 살까 말까. 실제로 30회 이제 시험을 칠 때가 언제요? 2018년 9년 요때쯤이거든요. 요때 굉장히 PF 사업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되게 우리 현실하고 되게 맞닿아 있다. 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한가. 약간 이제 개발업자의 관점에서.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이거 그냥 현금 등가 문제예요. 현금 등가. 30회 3번. 요거 뭐 기억나시나요? 뭐 개발계획 이렇게 나와 있고 뭐 표준지 고르는 거 표준지도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짱 쉬워요. 그쵸? 표준지 1초 만에 골라야 돼. 거래 사례도 보고 하면 돼요. 근데 거래 사례 여기 이거 현금 등가하는 거 조금 귀찮았고 그쵸? 조금 귀찮았고 개별 요인치 표도 안 줘갖고 이렇게 약간 읽어야 되고 그쵸? 제조달 원가도 자료 요런 식으로 주고 그쵸? 임대 수익 대출 조건 요거 그 전설의 에루드잖아. 에루드. 그러니까 결국 30회 문제는 얘도 그냥 전형적인 30점 만점으로 공부해서 20점 만점으로 공부해서 20점 만점에 내가 채점 기준을 다 세우고 내가 배점을 때려 부을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건데 결국 뭐다? 그냥 개발계획 타당성. 돈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랑 그 다음에 약간 그렇게만 내기 심심하니까 그냥 현금 등가 낸 거예요. 그리고 에루드는 다 못 풀었으니까 그냥 못 풀어도 돼. 다 금융적 투자 결합법으로 풀었을걸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다 금융적 투자 결합법으로 풀었는데 근데 이제 금융적 투자 결합법 할 때는 1년간의 그 자기 자본의 수익, 주주들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1년간, 연간 안정화된 1년간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 에루드는 만기 20년이고 우리 뭐 중간에 상환하잖아요. 중간에 처분하고 나가잖아요. 그게 5년이었나 그래요. 5년간의 10%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에루드법으로 푸는 거였고 근데 사실 제가 금융적 투자결합법으로 또 계산해보니까 엄청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대부분 이걸 못 풀어서 틀렸다기보다 앞에 현금 등가 하느라 시간 까먹고 목차 예쁘게 못 세우고 이래서 점수가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쵸? 30회 문제. 그 다음에 34회 1번. 봐봐, 이거 3방식이잖아, 3방식. 봐, 3방식 아까는 25점이었는데 지금 15점으로 줄었죠, 그쵸? 여기 결정하시오, 그쵸? 시상가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시상가액을 조정할지 말지 검토를 해보라는 거예요. 시상가액, 여러분, 조정.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인 거 아시죠? 시상가액 조정의 방식 2가지. 말해보세요. 오, 좋아요. 대박이야. 엘리트야. 그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3방식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산출한 이 시상가액이 3개의 가액이 상호 균등해서 난 주방식으로 결정할래. 상호 균등한데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난 수익 방식으로 할래. 세계 균등한데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거사비랑 수익환원법에 조금 가중치 더 줄래. 이거는 그 원가법이 말이 안 돼. 해가지고 그냥 원가법은 제껴. 원가법은 합리성 없음. 거사비 수익환원법에서 이제 수익환원법으로 결정한다. 이 멘트를 쓰라는 거예요. 5점짜리는. 근데 요것도 그냥 감채 12조 합리성 더 줘가지고 가중치를 부여한다 해가지고 이게 가중치 때려 하시고 막 그러셨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가중치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가중치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유효 이용이 등장을 하죠. 최유효 이용. 제가 좋아하는 최유효 이용. 이론 공부를 할 때 최유효 이용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땐 GPT가 없었어요. GPT가 없었어. 근데 그래서 이론 최유효 파트가 나올 때마다 실무 기출문제랑 해설을 같이 펴놓고 이렇게 푸는 거를 저렇게 써놓은 거구나. 그런 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 계산, 그 다음에 미달하는 부분은 결국 뭐겠어요? 위에 있는 값이랑 아래에 있는 값이랑 차이를 분석해 보라는 거잖아요. 차이를 분석해 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40점짜리 문제로 나왔다. 분량도 되게 많고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 이거 봐. 이런 표가 이 두 개 나오니, 그렇죠? 대상 부동산 관련 시장님들, 얘는 본건, 그쵸? 그냥 3방식에서 수익환원법 할 때 쓰는 거. 뒤에는 뭐야, 뒤에는? 최유효 이용 상정해서 풀 때 적용하는 자료인 거잖아요. 그런 문제였고. 드디어 이제 대망의 36회 1번. 뭐 감이 오시죠? 27, 30, 34, 36. 그렇죠? 감이 오시죠? 요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자, 현재 상태대로의 적정 매수 가격. 이게 뭐예요? 3방식. 3방식에서 뭐 두 가지 방법만 할지, 뭐 그냥 주방식만 할지, 어쨌든 판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3방식. 점점 3방식의 배점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표준지 잘 맞추고, 이제 표준지 틀려서 나는 과락이야. 이런 거 없어요. 네. 표준지는 그냥 뭐 두세 개밖에 안 주잖아요. 잘 맞추시고, 뒤에 그 이제 분석을 잘 하셔야 한다. 분석을. 개발을 완료할 경우.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뭐예요? 개발을 당연히 최유효 이용 상태로 개발을 완료하겠죠. 아까 문제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참 우리 다들 약간 어안이 벙벙했죠. 요거 예시답안 다 봤는데 뭐야? 왜 낸 거야?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저는 요거를 구조식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이 구조식, 산식?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그 정의를 쓰라는 건지 아니면은 계산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문제 풀어도 항상 한 3, 4분씩 남으니까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요 현재 상태대로랑 뭐 여기 중에서 결정을 하겠지. 여기서 결정한 조건이랑 여기서 결정한 조건에서의 가격을 NPV, PI로 해보는 거야. 그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올해 내년 금리가 바뀌잖아. 시간도 바뀌잖아. 그렇게 해서 비교를 PI, 내부 수익률, 수년제 같이 하라고 하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까진 조금 오바인 것 같고 계산까지는 필요 없고 PI, IRR, NPV는 이 문제에서 보아하니 요 상태에서 이렇게 될 때 PI의 산식은 뭔데? PI는 그래서 이 문제의 부동산은 PI는 이렇게 될 거다를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PI 그래서 IRR, NPV 구조식 쓰고 그쵸? 구조식 쓰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변할 것 같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변할 것 같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변할 것 같다. 그냥 9점 나와요. 9점, 10점. 여기 있는 애들 0.5점 주고 뭐 1점씩 주면은 10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빨리 붙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기출문제 계속 보는데 반복돼서 나오는 게 계속 나와요. 반복돼서 나오는 게. 심지어 환매권 문제는 올해 나온 환매권 문제는 23회인가 4회인가 5회인가 6회인가 23, 4, 5회 중에 한 2, 3번에서 나왔어요. 그때보다 더 쉽게 나왔어. 그때보다 완전 문제집 예제 수준으로 나왔어요. 환매권. 아시죠? 그쵸? 응. 뭐야? 거기서 이제 시간 많이 아끼고 4번 가서 분묘 기지권에서 약간 명상 좀 하고 뭐지? 이제 1, 2번에 쏟아 부었어요 했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맨날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약간 되게 유기적이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계산 잘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그쵸? 판단의 근거들을 많이 써줘야 되고 뒤로 갈수록요. 애초에 그냥 판단을 잘해야 돼. 판단에서 틀리면 그 점수가 안 나와요. 그쵸? 34회 1번. 대안 비교 분석. 현황 유지해서 쭉 지을 건가? 아니면은 때려 부시고 채로 다시 지을 건가? 그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두 개 다 계산해보고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얘기였잖아요. 뭐예요? 최원칙에 기반한 선택의 문제이다. 그리고 요 전전회에 나왔던 최의 미다라는 부분의 가치를 변형해서 낸 거예요. 그쵸? 아니에요? 변형해서 낸 거예요. 변형해서. 34회 1번이 아니라 30회 3번인가? 30회 이 문제 맞지? 최의 미다라는 부분을 계량화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전에 처음 강의 시작할 때는 저 산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약간 손가락도 뚱뚱해가지고 그 시점 수정할 때 맨날 틀렸거든요. 우리 계산기가 쬐깐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틀려요.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다른 시험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계산이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 이내로 들어오면은 만점 줄 것 같아. 라고 그냥 생각하고 미친 거죠. 거의.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붙었어. 그래서 붙고 강의하면서도 시점 수정 좀 틀려도 돼요. 개별 요인? 조금 틀려도 돼요. 이제 안 돼요. 이제 안 돼. 이제 시점 수정도 다 맞추셔야 되고 개별 요인도 다 맞추셔야 되고 뒤에 단가 총액까지 다 맞추셔야 되는 거. 다 맞추셔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맞추려면은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판단.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34회는 1번은 최의 미다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34회 3번은 요거. 최적 개발 시기. 언제쯤 미뤘다가 다시 시작할까? 34회 1번을 제가 빼먹었나 보네요. 3번을 빼먹었네. 그쵸? 얘는 임대료가 이제 내년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1년 몇 개월 뒤, 몇 개월 뒤에 하는 게 좋을까? 다시 착수하는 게 좋을까? 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다림의 가치? 좀 오글거린다. 실물 옵션이랑 완전 똑같아요. 재무관리 문제에서 재무관리 책에서 그 책에서 예제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예제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동산 PF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있는데 기수별로 어떻게 막 경기 변동이 이렇고 지출이 이렇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상태 중단해서 몇 년 뒤에 착수할까? 연기 옵션. 그리고 몇 년 뒤에 착수할 때의 그 가치는 얼마인가? 콜옵션의 가치. 그런 것들의 이제 연습 문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대박. 뭐야? 빨리 그때 이제 때려치고 3학년 때부터 간평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주 그렇습니다. 36회 1번이 드디어 이제 기성고도 여러분 뉴스랑 기사에 많이 나왔었어요. 새마을금고랑 같이 함께 이제 PF장 빠그러진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송파의 재건축 단지도 공사비 많이 올라가지고 멈췄잖아. 기성고가 나왔고 3년 전인가 2년 전에 원가관리 자격증 이런 게 생겼어요. 이런 게 생겼어. 물론 민간이긴 하지만 되게 이제 원가 이제 공사비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었다. 그러니까 공사 중단한 게 정말 많았죠. 저도 공사 중단된 거 공매평가를 넣을까 말까 평가를 탁상하고 평가를 좀 했었어요. 짓다가 말았어. 기성고. 그러니까 공정률이 어느 정도까지 지어진 건지. 요거는 우리가 몰라요. 내가 건축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자료를 교환하면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내가 잘 알아들어 먹어야 돼. 그게 이제 요 문제였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좀 영어 좀 섞었으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뭐였냐? 이제, 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현금 유출이에요.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얼마나 들어오냐. 그냥 단순 3방식. 현금 등가. 3방식에서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난이도 올라갔지. 그리고 요거 아주 그냥 아주 참신하고 산뜻한 문제. 그쵸? 언제 다시 재개할까? 언제? 이 임대료 성장률하고 운영경비 성장률이 역전이 돼버리나? 그러면 임대 수익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는 거. 요거 되게 실물 옵션의 냄새가 아주 풀풀 난다. 그리고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닌 게 34회 1번 이론 이라고 써놓으세요. 34회 1번 이론에 나왔어요. 이거 동태적 분석. 나왔어요.
야, 전통적인 DCF의 한계 말해봐. 전통적인 DCF의 한계. 그리고 확률적 DCF가 동태적 DCF예요, 결국. 동태적 DCF에 대해서 써봐. 이론의 1번에 3번에 나왔다니까. 34회부터 이렇게 이제 뭐 힌트를 주시는 거지. 이제 단순 3방식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다. 어려워진다기보다 문제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한 단계 올라가는 거. 그래서 문제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되게 잘 짜시고 채점 기준도 내가 예측하기에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다. 그래서 뭐 이제 논점을 해보자면은 이제 36회에서는 의사결정을 뭐 2개, 3개까지 했어야 했다. 그쵸? 중단된 상태에서 짓냐. 두 번째, 때려 부시고 짓냐. 그쵸? 때려 부시고 짓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36회. 그치? 중단된 상태에서 이어가냐? 때려 부시고 짓냐? 그리고 1번, 2번에서 골라. 그 다음에 그러면 얘의 수익 가격은? 얘의 개발을 완료했을 때 수익 가격은? 요렇게 나오니까 이제 환장하는 거죠. 좋죠. 그래서 복합 대안 비교, 동태적 자문. 이게 또 확률적 DCF예요.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론에 이게 나올 줄이야 정말. 제가 이제 라떼만 해도 그 이론에서 이제 요 실물 옵션 얘기가 저도 공부할 때 있었어요. 제 이론 선생님이 주신 자료에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좀 오바다. 이거 과투입 진짜. 이거 그냥 교양 수준으로 읽을 만한 자료? 이건 좀 오바 같은데 했는데 34회에 나왔을 줄이야.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루라도 빨리 붙는 게 나았다.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의 한계. 또 왜 그러냐면 무형자산 평가, 영어권 평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가서가 좀 오류가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모범 사례, 뭐 안 되는 사례 이렇게 해서 협회에서 막 자료집도 나눠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그 평가서 보시다가 이제 골 때린다 하시고 이제 내시는 거죠. 그쵸? 요거는 이 회색은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흐린 눈 하세요. 그쵸? 그래서 실무하고 이론은 한 과목이다. 그리고 실무 보상하고 법규는 한 과목이다. 한 과목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실무하고 이론은 한 과목이에요. 공지, 나대지 상태에서의 그쵸? 때려 부시고 없다고 쳤을 때, 그쵸? 그 다음에 현황 기준에서 때려 부시고 지을까? 있는 상태로 지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산식이 여러분들이 34회, 6회 문제를 보실 때 좀 머릿속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약간 잔상이. 요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면 요런 산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체계화 해놓고 있으면은 거의 약간 세뇌 수준으로 해놓고 있으면 1. 나대지로서의 가치. 2. 전환 비용 등 해서 목차 잡아서 풀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도 목차를 짜보다가 이 자료가 그 말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40점짜리 문제 풀 때는 뻥안 치고 최소 20분은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문제지 한 켠에 혹은 우리 그 답안지 앞에 그 연습장 주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20분 동안 개요만 짰어요. 공부할 때도 원래도 그랬고. 왜냐면 제가 약간 자꾸 생각이 딴 데로 샌다 그랬잖아요. 개요를 대충 짜고 내가 40점짜리를 풀었더니 쓰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서 틀었어.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X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시간을 진짜 되게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약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방식대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40점짜리 나만의 원칙이었어. 40점짜리 문제는 최소한 15분 이상 목차 잡고 하자라고 했는데 15분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으로 바꿨어요. 근데 아니나 웬걸. 32회의 3방식은 조금 중간 난이도? 중에서 중상 난이도였던 거지. 그래서 그거는 되게 기계적으로 풀었어요. 기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2, 3, 4번에서 시간이 조금 세이브 돼가지고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 순서는 4, 3, 1, 2로 풀었어요. 4, 3, 1, 2. 왜냐면 검수할 때 이렇게 보잖아요. 검수할 때
검사할 때 사실 되게 천천히 넘기면서 보셔도 돼요. 그리고 검사하는 시간 좀 주거든요, 의외로. 그러면은 1번하고 3번 문제, 1, 2, 3번 중에 좀 약간 골 때리는 애들이 누군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저는 넘기면서 보니까 2번 문제가 골 때리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표가 있고 뭐 토지 임대료 적산법이 있는데 소송이야. 근데 넘기면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2번은 얘는 맨 마지막. 그리고 3번, 4번은 할만할 것 같아. 그래서 할만할 것 같아. 4번, 3번 풀고 2번 잠깐 했다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1번 가가지고 쫙 풀고 2번에 이제 온 시간을 투입했죠. 2번 문제 풀 때 몇 분 남았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걸러 들으세요. 한 20분, 25분 남았던 것 같아요. 20분, 25분? 30분? 아무튼 다 풀고 답안지 다 쓰고 나서 실무는 딱 한 건 썼거든요. 딱 한 건. 다 쓰고 나서 딱 2분 남았더라고요. 2분 남아서 봤어요. 봤는데 1번 문제에 이제 배제 사유를 꼭 쓰라고 기타 사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충 쓴 거야. 대충 쓴 거야. 몇 개 뭐 선정 사유랑 배제된 거 다 써야 되는데 뭐 4개 배제했으면 뭐 2개만 쓰고 이랬던 거야. 그래서 그 2분 동안 나머지 배제 사유를 이렇게 쏙쏙쏙쏙 썼어요. 요렇게 우리 요렇게 갑시다. 내년에도. 아시겠죠? 내년에도 본인들이 이제 보시고 순서 정하시고 다 풀었을 때는 뭐 한 2, 3분 남겨두고 그거가 아니면은 합격할 때라도 2, 3점 남겨두고 합격을 합시다. 그거를 좀 머릿속에 명확히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좀 약간 그냥 써놓은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엄청 많이 나오죠. 그 학생분들이 할인율, 환원율, 투자 수익률,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미쳐버리시던데? 저도 미쳤었어요. 저도 많이 미쳤었고, 예.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뭐 이제 WACC는 그냥 이제 계산하신 대로 하면 돼요. 계산하신 대로 하면 되고, 이제 MPB 할 때 이제 계산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 구조식 산식 쓰라는 게 이거잖아. 근데 여기 들어갈 때 문제에서 그냥 시장 수익률, 뭐 할인율은 얘로 적용해라라고 하면은 좋은데 이제 그렇게 안 나오잖아. 얘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요구 수익률이 어떻고 투자 수익률이 어떻고 그러면 여기에 막 그래서 3% 넣어야 되는 거 5%로 하는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양치기로 공부하고 기계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좀 그래서 제가 그 실물 옵션 자료 요거 나눠드렸죠. 시중에 있는 기본서 중에 이용훈 평가사님 기본서에 요 실물 옵션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요거를 읽어서 이해하는 거는 좀 오바다. 하지만 내가 좀 상경계 나왔고 내가 원래 좀 관심이 있었다 하면은 한번 여기 다 예제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예제로 공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풀 때는 이 공식이야. 그냥 그것만 알아먹으시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할만해요. 할만해요. 제가 이 계산이랑 이 예제를 풀어보라는 이유는 실무 때문뿐만 아니라 이론에서도 여러분이 계산을 해봐야 이론에서 글빨로 쓸 수가 있어요. 계산을 안 하고 문제 안 풀어보면은 이론에서 말빨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계산 계략적이라도 한번 봐보셔라. 왜냐면 우린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 우리는 좀 교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 좀 한번 봐보시라. 쉬는 시간에 뭐 밥 먹으면서, 그쵸? 밥 먹으면서 쉬는 시간에 뭐 걸어 다니면서 뭐 편의점 갈 때 뭐 이럴 때 다 무슨 생각하세요? 여기 오늘 못 타고 오셨어요? 걸어서 지하철과 버스. 여기 이동하는 중간에 뭐 하셨어요? 응? 뭐 하셨어요? 좋아. 뭐 봤어요? 진짜? 내 친구가 그렇게 강추하던데. 그래. 저도 수험생 할 때, 그때는 이제 지상파도 봤었어요. 지상파에서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다 봤어. 동백꽃 필 무렵 1화부터 최종화까지 다 봤어. 넷플릭스에서 보고 싶은 거 다 봤어요. 쉴 때는 그렇게 빡 쉬었지. 근데 이제 공부 집중 모드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똥 쌀 때, 밥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멍 때릴 때 항상 온니 간평 생각. 온니 아까 틀렸던 문제 생각. 왜 틀렸었지? 하고 떠올려 보려면 왜 틀렸는지가 생각이 안 나. 방금 전에 막 씩씩대면서 막 오답하고 이랬는데 밥 먹으러 이제 가야지 하고 가는데
다시 떠올려 보면 생각이 안 난다고. 근데 그거를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오답, 내가 틀렸던 그 문제가 그렇게 기억이 잘 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복기하시는 거예요. 복기는 그렇게 하셔라. 좀 이게 뇌과학적으로 정말 있는 말이래요. 이게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생각을 하면은 되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잘 남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짜 극한의 효율충이 되는 거야. 극한의. 내가 컨디션이 괜찮은 날에는 24시간 간평 생각. 꿈도 간평 꿈. 저는 꿈도 간평 꿈 꿨어요. 감관법 공부할 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 4분의 3 막 그거 외우는 거. 그래서 그런 걸 꿨어요. 그러면 합격하나 봐요. CPA 꿈은 한 번도 안 꿨거든요. 꿀 수가 없어 그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평가사 공부는 재밌어요, 여러분. 좀 재밌지 않아요? 솔직히 좀 재밌죠? 아니에요? 아니 좀 하다 보면은 약간 막 공부 필 올라가고 막 재밌을 때 한 번이라도 있었잖아요. 이제 한 번. 깐깐한데. 되게 왜 재밌다고 생각을 하냐면 시리법이 이거 생각하면 이거 생각나고 이거 생각하면 이거 생각나고 그래요. 그래서 난 되게 재밌다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요거라면 그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다. 네. 근데 빨리 합격하는 거는 아니죠. 이 시험은 빨리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 평균 수험 기간 4년, 5년. 원래는 5, 6년이었는데 이제 4, 5년으로 줄었잖아. 평균이 4년이에요. 2, 3년 생동차 만에 붙은 애들만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런 애들만 유튜브에 쳐 나오니까 이 자격증 시험이 쉬운 줄 알고 그러시면 안 되고 정말 오지게 어려운 시험이다. 그쵸? 그리고 갈수록 더 까다로워지고 정말 전문직의 위상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아니 이론도 무슨 원래 이론 문제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쪽이잖아. 3쪽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막 이론에 앞 페이지에 막 이만큼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문제 1번에 소물음 3번은 요런 식으로 구조식과 산식을 쓰고 뭐 한계점을 쓰든지 뭘 쓰든지 이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끄적거렸어야 돼. 찌그렸어야 돼. 그래야지 10점이 나와요. 그래야지 10점 중에 3, 4점이라도 건져가지. 그냥 요것만 찌그리면 뭐 한 1.5점 받을 것 같은데 요 산식만 3개 찌그리면. 그리고 사실 요 산식도 생각 잘 안 나지 않아요? 산식 잘 생각이 안 나. 생긴 요상하게 생긴 거 요거 시그마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것도 사람마다 다 약자가 다르잖아. 그쵸? CF 인컴. 그쵸? 이것 봐 벌써 못 쓰잖아. 사실 저 되게 악필이니까 감안하고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서 요거는 PI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그걸로 판단함 라고까지 쓰면 진짜 훌륭한 거고 요렇게 쓰는 거 이제 교수님들 되게 극혐하시는 거 아세요? 요걸 써야지. 그쵸? 요거 써야 돼요. 이런 거 빼먹는 거 되게 극혐하시는 교수님들 있어요. 약간 막 거의 막 발작 수준으로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옛날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기말고사를 치는데 애들이 이제 경제학과는 그래프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프 이렇게 찍찍 그려놓고 여기에 하나도 변수를 안 쓴 거야. 대충 쓰거나. 그래서 극대노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법규도 아주 뭐 오래전 얘기지만 법규도 이제 변호사님이시겠죠. 법대 교수님이 채점을 하시다가 극대노하셔서 9명만 합격시켰잖아. 그런 불확실성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되니까 보수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변수가 이 문제에 어떻게 연결이 됐고 나는 그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약에 36회 1번에서 36회 1번 맨 마지막 장에 자본환원표 이자율 4%, 이자율 5% 이거 왜 줬는지 모르겠지 않아요? 왜 뭐야 이거 생뚱맞게. 그리고 1번 문제가 무슨 문제지 쪽수가 이렇게 적어? 응? 1, 2, 3, 4, 5, 6, 7페이지밖에 안 돼. 저 32회는 몇 페이지인 줄 알아요? 16페이지예요. 이상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형과계수를 편의상 니네가 편하게 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나름의 배려였어 보니까.
나름의 배려였어. 그래서 시장 금리가 지금 4%일 때 5%로 변하면은 어떻게 된다. 왜냐면 이 문제 자체가 향후 전망이 뭐 공사비가 오르고 뭐 수요가 감소하고 이래가지고 안 좋아진다라고 자료에서 줬으니까 금리가 올라버리면은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NPV, IRP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한번 찌그려 봐라. 그리고 니네가 진짜 천재면은 계산이라도 한번 해서 보여주던가 해가지고 현가표를 이제 나름의 배려로 주시지 않았을까?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예, 믿지 마세요. 어때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이 뇌피셜. 합당해요? 좋아. 역시 GPT. 이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GPT랑 제미나이를 오질나게 괴롭혔죠. 전 둘 다 쓰거든요. 둘 다 써요. 아주 세상이 좋았어요. 쓰세요? 혹시? 공부하실 때 쓰세요? 간편 공부하실 때? 쓰세요? 역시 다들 엘리트야. 그쵸. 그거 이론하고 법규는 이제 여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론하고 법규는 이제 거의 이제 GPT랑 제미나이랑 공부하면 돼요, 이제. 진짜야.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 네. 이론하고 법규 그 레퍼런스만 잘 넣으면 되거든요. 요즘 정확성이 워낙 뛰어나져서 뭐 노트북 LM을 쓰면은 그 내가 올린 자료 안에서만 피드백을 해주니까. 제가 아까 기출문제 2권 살아있잖아요. 그 2권 다 올려 PDF로. 그래서 이론 문제, 그래서 기출문제 내가 풀어서 답안 써. 그리고 재민한테 채점해달라고 해. 채점 한 3번 해달라고 해야 돼요. 가까이 아리까리 할 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론 법규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네, 학원에 가서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시고, 한번 첨삭할 때 한번 걔네한테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좀 편리해졌다. 하지만 제가 이제 실무 가르치잖아요. 실무 문제를 내는데, 정말 이 출산의 고통이란 이런 걸까? 문제를 같은 출인가? 나갈 출? 문제를 출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계산을 할 때마다 틀리고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GPT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으려고 둘 다 월간 결제를 하고 그 30만 원짜리 요금제도 있는 거 아세요? 그것도 했어요. 그것도 오바야? 그것도 했어요. 나는 그거를 하면은 얘가 더 정교하고 수학 문제를 잘 풀 줄 알았지. 뭐 수능 만점 맞았다며. 근데 그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 초였거든요. 안 되고 30만 원 날렸고 요번에 다시 제미나이가 프로모션 해가지고 18만 원으로 3개월 쓸 수 있어요. 해봤어요. 근데 일단 구취했어. 아직도 못해요. 안 돼. 얘네들이 이게 안 돼요. 언제 얘네의 덕을 볼 수 있을까? 이론하고 이제 법규는 되게 많이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무는 제가 36회 1번 문제 풀고 제가 답안 쓰고 다른 선생님들끼리 쓴 거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만 얘한테 업로드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전 기출문제랑 해답은 이미 다 업로드해서 학습시켜 놨거든요. 근데 36회 문제를 좀 약간 미흡하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실무 피드백은 이걸로는 필요 없겠다. 18만 원 안녕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뭐 GPT랑 제미나 이제 심리 상담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할 때만 쓰세요, 여러분? GPT랑 제미나 한번 해보세요. 이제 뭐 괜찮았어요. 제 여동생이 이제 심리 상담 그거 뭐 상담 심리 그 전공을 하거든요. 큰일 났어 이제 그냥 큰일 났어. 힘들 것 같아. 요것도 회색이니까 넘어가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저의 이제 수업의 앞으로의 방향과 이제 구성을 좀 알려드리고자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고전적 투자 분석 27의 1번.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의 명확한 구분. 시장 가치는 여러분 잘 구하신다? 3방식으로? 근데 이제 투자 가치 구할 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렇죠? 혼란이 와. 3방식으로 시장 가치를 구해. 근데 이제 투자 가치는 투자 분석이라니까요. 투자 분석. 그러니까 목차를 내가 잘 짜서 잘 짠 대로 잘 산식을 쓰고 잘 계산기를 때려서 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목차가 한번 중간에 흔들리면 안 돼. 답안지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되긴 되는데 한 번만. 너무 자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목차를 세울 때 아싸리 40점짜리 문제 풀 때는 목차 세우는 데에 목차 세우는 게 아니라 목차 세운다고 설계하는 거예요. 약간 문제의 왁구가 뭔지 좀
파악을 하는데 많이 써야 돼요. 파악을 하는데. 뭐 목차를 약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할 때도 있거든요. 요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1, 2 이렇게 해서 하면 목차 쓸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맨날 이 짓거리를 하고 문제를 푸니까 이게 점점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아, 뭐 300점? 그래서 300점 푼 거예요. 할만 해가지고. 아, 또 있어 보이죠. 아무튼 공부할 때 저는 되게 즐겁게 재밌게 했었고, 물론 이제 그때 찐 살이 아직도 안 빠지고는 있지만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튼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때 GPT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때 아무튼 그치만 이제 공부하는 것 자체는 되게 재밌었고, 나의 신분이 이제 스트레스였던 거지. 나의 신분이. 근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제가 2019년 8월 31일 날 스터디 카페에 결제했거든요. 근데 2020년도인가? 그때 터진 거죠. 19년도 12월인가? 그때 터졌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이제 막 대기업 가가지고 막 어떤 애는 벌써 막 해가지고 나대서 대리 되고 막 이런 거 올렸는데 나만 여기서 스카에서 옆에 세무사 언니가 계산기 조용하게 치라고 막 그런 민원 받고 있으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열등감 올라오고. 인스타 볼 때마다. 내가 카톡은 탈퇴했는데 인스타는 계속 봤거든요.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 계속 봤는데, 와, 진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진짜 내가 그동안 정말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왔지만, 드디어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 코로나 때, 1차 시험도 미뤄지고, 해가지고, 약간, 3개월 약간 붕 떠서, 1차랑 2차랑 애매하게 섞어 먹었죠. 그쵸?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원래 뭐, 실무의 일부분을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해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그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항상, 운이니까 운이니까 마음을 곱게 쓰시면, 누가 뭐 모르는 거 물어보면 알려주시고, 누가 뭐 이거 서브 뭐 자료 뭐 이거 있나요 하면 그냥 공짜로 주세요. 그냥 네 것도 아니잖아. 그걸 왜 자꾸 팔아. 저작권법에 걸려요, 여러분. 그쵸? 팔지 마시고 그냥 다 정보 공유하세요. 왜냐면 그렇게 공유해도 애들이 안 풀어도 그냥 개판처럼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터디원들 잘 고르라는 거 아시겠죠? 스터디원들, 양질의 스터디원들 해가지고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리고 스터디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 줄 때마다 거의 수험생일 때는 대답하는데 어려웠죠.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나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좀 도움이 됐어요. 아, 이런 수준 높은 질문이 나오는군. 왜냐면 그 전 스터디는 좀 약간 이상했거든. 네. 그리고 이제 1단계 진화라고 했지만 그냥 이건 근데 사실 현금 등가랑 에루드. 그러니까 얘는 뭘 잘했어야 됐다? 얘는 이제 왁구. 아무튼 설계도를 잘 짰어야 했다. 그래서 현금 등가에서 조금 삐끗하고 잘 못해가지고 총액이 이상한 가격이 막 나왔다? 2배가 막 차이나? 그래도 목차를 세웠다는 그 논리에는 점수를 줘요. 네. 왜냐면 제가 한 줄 썼는데 한 줄인가? 2줄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은 한 줄, 2줄인데 늘려서 4줄 썼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부 배점을 받은 걸 보니까 아, 뭐라도 찌끄리면은 점수를 주긴 주는구나. 그러면 말이 되게 이렇게 쓰고 내가 여기서 하나 삐끗했지만 그거대로 쭉 밀고 일관성 있게 틀린 답을 내가 산정을 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부분 점수를 준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X 치고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애초에 왁구를 잘 짜자. 애초에. 예. 3번 문제고 배점 작고 그냥 MPB 문제인데 이거 생각보다 왁구 짜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쵸? 그리고 34회부터 이제 A 할래? B 할래? 그게 이제 36회까지 와가지고 A하고 B 한 다음에 뭐 고를래? 그 다음에 그 고른 애들은 그 개발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까지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옆에 이렇게 써놨는데 뭐 프리 로직, 뭐 의사 결정 요런 게 좀 이 문제를 보면은 내가 좀 틀리고 약간 미약하더라도 내가 프리 로직을 내가 쓸 수 있는가를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아, 이거 내가 처음에는 왁구를 잘 못 쓰다가 이제 왁구를 좀 쓰는데 약간 아쉽게 쓰다가 아, 이렇게 썼으면 시간 더 빨리 컷할 수 있었을 텐데 점점 이제 자기의 왁구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왁구 빨리 세우고 계산 정확하게 따다닥 하고 남는 시간에 키워드 쏙쏙쏙 몇 개 하면은 그러면은 좀 안정적으로 붙더라. 그나마 그렇게 해야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어떤가요? 저의 이 통찰. 괜찮아요? 아, 좋아요. 아시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잘하는 타입이라서 칭찬을 가끔 강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예, 이거 구조화를 목표로 하고, 사는 건지, 짓는 건지, 언제 짓는 건지, 꼭 계량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근데 이제 이거 다 물어보긴 하지만, 그쵸? 야, 언제 사서 지어가지고 할래? 야, 언제 사서 계량해서 할래? 그럼 다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슨 순서대로 답할지 세워야 돼요. 응. 그 시간선 위에 표시해라. 답안지에 여러분 표도 그리는데 답안지에 1, 2, 3 요렇게 그림 그려도 되는 거 아시죠? 요 그리세요? 답안지? 저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이 타임라인을 안 그리면은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싸리 답안지에다가 써버렸어요. 이렇게 4, 5. 물론 제가 시험 칠 때는 이런 문제는 안 나와서 할 일은 없었지만 요런 거 그냥 이면지에 써서 다시 여기다가 계산하면서 옮겨 쓰느니 그냥 답안지에 생각하면서 시간 타임라인을 파악하면서 답안을 쓰자. 그때 이제 거의 제 능력치가 최고조에 달았을 때. 최종 시험 한 2, 3개월 앞에 왔을 때는 이제 뭐 왁구는 이제 뭐 평범한 문제들은 왁구는 기본이지. 왁구는 대충 짜고 답안지에서 쓰면서 왁구 쓰면서 계산하고 이렇게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면지에 짜느니 그냥 여기다가 짜고 그냥 쓰면서 하자.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는구나. 요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가? 이 문제가 의미하는 개발 계획은, 투자 계획은 뭔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개발 계획 안에 이런 대안과 현황 유지, 다 대안과 현황 유지예요. 대안과 현황 유지. 현황 유지가 아니면은 연기 옵션처럼 나중에 착수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고최선, 결국 최고최선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물합 합체를 검토를 해야 되죠. 물합 합체. 근데 이제 그거 검토해서 이제 부분 점수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목차 잘 짜가지고 그런 것들 키워드를 쇽쇽쇽쇽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 그쵸?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을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정의. 시장 분석, 시장이 어떻게 되고 금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미래가 불확실한지, 수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면서 문제의 스토리를 좀 알아가시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게 이제 36회 1번이 진짜 전형적으로 딱 이랬죠.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NOI를 맞춰야지, 뭐 뒤에를 맞추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NOI를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한다. NOI 구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PGI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니면 총 수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 분설해서 썼어요. 저는 다. 왜냐면 이렇게 좀 목차를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한 줄로 쓰는 거 있잖아요. NOI를 한 줄로 구할 때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저는 여기서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무조건 분설해서. 그러니까 실무 시험지 답안지 꽉 채우지. 그 다음에 타당성 지표. 근데 이제 할인율 결정에서 또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신다. 할인율, 환원율 결정해서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신다. 그걸 이제 내가 결정했어도 갑자기 계산기 열고 이제 NPV IRR 계산하는데 이제 또 트라우마가 온다. 그쵸? 진짜. 근데 얘 너무 과투입이에요, 우리 이거 계산기. 저는 사실 실무에서 안 써요, 현업할 때. 그냥 컴퓨터 윈도우 계산기 짱이에요. 그냥 그거하고 엑셀 쓰는데 모르겠어요. 높으신 분들이 이 유튜브에 떠드는 제 강의는 보진 않을 테니까, 그쵸? 그래서. 근데 계산기 하실 줄 아시죠? 왜 안 켜지지? 다 갖고 오셨죠? NPV IRR 또 같이 우리 해볼 거예요, 그쵸? 전형적인 NPV IRR 빠르게 표에 넣고 빠르게 정확하게 산출하는 거. 그 다음에 최적 대안 선정, 그 다음에 그 선정에 대한 나의 의견, 자신감 있게 좀 질러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그 29회 수석하신 분이 사실 그때가 과락률이 안 나왔었어요. 30회부터 나왔어. 그래서 사실 이거 저의 주제 넘은 그냥 판단이지만 29회 문제는 솔직히 무난했거든요. 무난했는데 이제 그 앞뒤로 한 3, 4년간 그분이 득점한 실무 점수가 최고 점수예요. 그러고 이제 그분이
그분의 점수를 깬 게 35점의 5회 실무 최고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약간 이게 질른 거죠. 약간 질른 거예요. 그때 29회 1번이 약간 구분지상권 문제인데 그것도 실제 기반이야. 뭐 이렇게 평가해야 되네, 저렇게 평가해야 되네 해가지고 막 거기 막 원주민분들, 보상자분들 막 시위하고 막 목숨을 잃으시고 그랬었어요. 그거를 이제 갖다가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간평 수준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야. 왜 그 체계가 없냐? 왜 이 체계대로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가 문제고, 이거는 뭐가 문제고, 이거는 뭐가 장점인데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 이제 다 쓰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 문제보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쓰셨던 거지. 예. 그래서 그분도 실제로 그러셨어요. 내가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전문가다운 판단을 보여주셔라. 그분이 29회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들 계속 너무 샤이하게 계셔요. 예. 내가 혼자 집에서 연습할 때도 다 틀렸어. 다 틀렸어도 판단하는 거를 한번 써보세요. 판단하는 걸 써보세요. 그리고 그 답안지를 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으세요. 그리고 한 3주 뒤에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 내가 첫 번째로 풀었던 옛날에 풀었던 그 답안지를 다시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 3주 전에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제 사고의 틀이 교정이 돼서 그렇게 된 거죠. 구조화 시켜놔서 그냥 자동으로 푸는 거를 좀 우리 10회차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 뒤에 뭐 됐고요. 네. 그래서 자, 한 1시간 조금 넘게 떠들어 봤는데, 자, 여러분 이제 시험을 치셔야 돼요. 제가 답안지까지 같이 드렸나요? 1회차 연습 문제 30점 배점. 1페이지, 2페이지 밖에 안 돼요. 예. 뒤에 답안지 있는데 답안지 보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이제 현금으로 NPV 그 표 그려갖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시험도 이제 좀 꼼꼼해져야 돼. 전체적으로 왁구 잘 짜는 것부터 어려운데, 잘 짜서 그 안에 약간 트릭들이 있어요. 트릭들이. 최근 문제들도 그랬잖아. 기준 시점을 0기로 하고 그 다음에 1기로 해서 이제 1기부터 계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2기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 그런 문제, 기출 문제 있었어요. 요런 약간의 트릭이 있다. 그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지금 3시 20분이니까 한 5분만 쉬시고 4시 5분까지 4시 5분까지 열심히 써서 해주세요. 맞아요? 맞죠? 40분. 30점짜리 문제인데 40분.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쉬세요. 5분 쉬고 25분에 제가 여기 타이머 켜드릴게요.